지난 영상에서 용자 시리즈의 시초였던 엑스카이저, 선가드, 다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역시 나머지 용자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찐 인기 시리즈들 이번 영상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같이 나머지 용자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석유 자원이 고갈된 서기 2050년 인류.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열차, 모든 도로가 노면, 전차화되어 있는 시대이다. 석유 파동을 예상한 주인공 마이토의 할아버지는 전 세계에 철도를 깔아 떼돈을 벌었고 마이트 그룹을 설립, 사업을 더 확장해 세계 최강의 물류 기업이 된다. 정체불명의 악의 흑막 블랙 누아르를 상대로 핵 다이아 수저 마이토는 용자 특급대를 만들어 이에 대항하는데, 방영 후 30년도 더 된 작품이라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없이 이야기하자면 이 작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전을 가지고 있는 작품, 바로 용사 특급 마이트가인, 원제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입니다. 당시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데요. 최종 빌런이었던 블랙 누아르는 사실 3차원 세계의 인간, 즉 다시 말해 마이트가인의 세계는 3차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 내 가상현실 세계였고, 블랙 누아르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였던 것이었죠. 주인공은 이 게임에서 악을 물리치는 캐릭터였으며 시청자 그리고 주인공 모두 게이머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 하지만 끝내 블랙 누아르는 작중 히로인에 의해 무력화되고 마이토와 마이트가인의 일격을 맞고 죽음,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정말 게임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인 브레이브 사가를 통해서 게임이라고 확실히 못 박는 설정이 있는지라 여전히 게임이다, 게임이 아니다 요거를 놓고 여전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다른 용자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완고화도 나름 잘 되어 나왔고 문방구에도 해당 상품이 시청률에 비해 많이 팔렸기에 이름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생긴 로봇이 있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형들, 시간이 된다면 진짜 개인적으로 이 마이트가인은 수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꼭 한번 정주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토, 전작과는 정말 다르게도 직접 마이트가인과 마이트카이저에 탑승해 파일럿으로서 활약하는 주인공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거대한 악과 싸우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참인물, 약간 토니 스타크 아니냐? 엔딩 후엔 심지어 결혼까지 성공해버리는 우리 덕후들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가인, 용자 특급대의 리더 로봇으로서 마이트 가인으로 합치시 보통의 로봇들은 가슴이나 허리 부분, 즉 다시 말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독특하게도 가인은 주인공 기체답지 않게 마이트 가인의 왼팔을 담당합니다. 주인공 마이토가 오른팔을 담당하고 있고, 이건 마이토와 가인이 더블 주인공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마이트 가인을 움직인다라는 메시지로 봐도 무방한데요. 후에 마이트 가인은 마이트 카이저와 함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됩니다. 이 마이트 카이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진 프로포션으로 제가 좋아하는 로봇인데요. 그레이트 합체를 위해서 파츠형으로 설계는 되어 있으나 로봇의 형태를 했을 때 뭐랄까 마이트 카이저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이트 거너, 기차와 캐논 로봇으로 3단 변신하는 로봇으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쓰여졌던 로봇입니다. 색깔이 녹색으로 앤틱한 느낌을 주어 그 당시 문방구의 비인기 항목으로 쇼케이스에 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오래된 문방구를 지나갈 때면 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보인다면 바로 사셔야 돼요. 알죠? 초특급 합체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마이트가인과 마이트 카이저가 합체한 형태로 마이트 거너와 함께 합체하여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퍼펙트 모드가 됩니다. 이 무게감과 웅장함은 지금 봐도 정말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요. DX 완구로도 그 비주얼이 충분히 출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복각 제품도 나와 모형을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레스큐 특급 파이어 다이버, 폴리스 다이버, 드릴 다이버, 제트 다이버가 합체해 가드 다이버가 됩니다. 여느 용자 시리즈가 그렇듯 서브 로봇들의 처우가 좋지 않아 이렇다 할 활약이 많다고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요 녀석 역시 뒤에 소개할 본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아주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 로봇이에요.
애니멀 특급, 라이온 bomber, 다이노 bomber, 버드 bomber가 전부 전동차 형태를 띠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동물형 로봇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로봇입니다. 사자, 공룡, 새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이들을 합체 트라이 bomber가 됩니다. 후에 합류하는 트리케라톱스 형태의 홈 bomber와 합체 배틀 bomber가 되고 그 당시 기차, 공룡, 로보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던 로봇이었죠. 이 모두를 합체한 최종 형태 조인트 드래곤 파이어. 어릴 적 이 합체를 보고 좀 난해하다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 역시 난해한 듯 하네요. 돌진하여 불타는 파이어 드래곤이 되어 적을 공격합니다. 2010년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자들은 좀도둑에서 그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 여러 악행들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다. 이에 정부에선 로봇 수사대라는 로봇을 이용 초인공 두뇌라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해 이들에게 탑재해 실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 최종일은 개발 중이었던 로봇 수사대의 주인공 데커드와 조우하게 돼 두 주인공은 인간의 감정을 서로 공유해 나가기 시작한다 라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로봇 수사대 K캅스 원제 용자경찰 제이데커입니다. MBC에서 유일하게 방영한 용자 시리즈로서 선가드, 다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오히려 그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용자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설정과 각 로봇마다 더럽게도 모두 정신을 교감하는 여자 히로인이 포진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간과의 교감에서 시작된 용자 시리즈의 기존 모태에서 벗어나 인간 이상급의 생각과 사상을 갖게 된 로봇들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완성형 용자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작품인데요. 로봇들이 기름을 음료수처럼 마시는 연출과 사람과 같이 같은 회의석상에 참석해 작전을 짜는 모습 등 모양만 로봇이고 거대할 뿐이지 인간과 큰 차별점이 없이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작품이라 바로 주인공과 메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 국내 스폰 완구 업체였던 손오공 사장의 아들 이름을 채용해 지어진 장명으로 현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의 대표인 최종일 사장님을 모티브로 장명된 캐릭터입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론 최종일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K캅스의 주인공임을 학창시절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어서 조금 창피했는데 현재까지도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도 많이 수줍어 하신다고. 여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용자 시리즈 주인공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데커드에게 최초로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케 해 오리 없이 기동하게 해주었음을 높이사 초등학생 주제에 무려 경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로봇 수사대 명예 경찰 리더가 됩니다. 로봇 수사대의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학교를 자유자재로 빼먹을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리는 주인공. 초등학생이었던 제게 정말 많이 부러웠던 캐릭터죠. 데커드. 데커드는 이 장면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난 100%를 기대하고 있네. 나머지 1.09%는 저희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해두죠. 뭐? 명대사답다. 로봇 수사대의 첫 번째 대원이자 정말 전형적인 경찰관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로봇이며 적들에게 등장했을 때는 경찰답게 늘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분명히 합니다. 제이로더와 합체해 제이데커가 되며 중간에 적, 치프턴에게 파괴되어 흑화까지 하는데요. 악마를 형상화한 느낌의 이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당시 TV를 시청했을 많은 아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후에 저의 누나 레지나가 영국에서 데리고 온 앰뷸런스 로봇 듀크, 그리고 그가 소방차와 합체하는 듀크 파이어와 그레이트 합체를 해 파이어 제이데커가 됩니다. 파이어 제이데커는 애니메이션은 그 묵직한 느낌을 잘 살리고 또 그 멋진 모습이 보여지지만 DX 왕구 비율은 정말 미안하다. 건맥스. 고속도로 경찰대에서 순찰 임무를 맡고 있던 로봇이었지만 성격이 지 멋대로라 쫓겨나 로봇 수사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와 합체하는 형태로 날아다니며 공중전에 많이 참여도 하긴 하지만 결국엔 파이어 제이데커의 맥스 캐논으로서의 역할이 강하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 벗은 모습은 어디 없나? 빌드팀, 맥클레인, 파워조, 덤프슨, 이들 중장비 로봇들이 합체해 빌드 타이거가 됩니다.
빌드 타이거로 합체했을 때 헬창의 포즈를 취해 당시 어린아이들을 당혹스럽게도 하긴 했었는데요. 멋있기 때문에 가슴에 호랑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빌드 타이거는 왕구로서도 아주 멋진 비율과 프로포션을 제공합니다. 작중 중반에 축구를 좋아하는 개구쟁이 축구 로봇 드릴보이가 추가되며 이들은 합체 슈퍼 빌드 타이거가 됩니다. 아, 갖고 싶다 레알. 섀도우 제트, 다간의 세븐 체인저가 있었다면 K캅스엔 닌자 형사 섀도우 제트가 있습니다. 닌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유로 암행 임무를 주로 맡으며 혼자 몰래 범죄자들을 조사합니다. 5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 보통은 귀여운 도베르만 형태나 이동이 편리한 비행 모드를 사용합니다. 대원들이 전부 모여 사용하는 캐논 모드로도 활약하는데 이는 사실상 타카라의 이전작이었던 트랜스포머 G1의 식스샷 왕구를 재탕하며 모델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등장 시 에피소드인 미러 에피소드에서 처음부터 어둡고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형제격인 미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때의 연출은 지금도 많은 용자 시리즈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어린 시절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찾으러 간 주인공 팽이, 그곳에서 파워스톤을 찾아내게 된다. 파워스톤을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는 울프 역시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주인공 이랜들은 기지를 발휘해 용자를 소환하게 되며 이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라는 설정으로 온통 황금색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용자물 황금 로봇 골드런, 원제 황금용자 골드란입니다. 여태까지의 용자 시리즈가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골드런은 모험물로서의 느낌, 어드벤처 요소가 강하고 코믹 컨셉으로 시종일관 개그 드립과 개그 연출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시기 타카라가 경쟁 왕구 업체였던 반다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용자 시리즈는 황금 로봇 골드런을 끝으로 마지막이 될 뻔했었지만 두 회사의 시너지를 이용해 몇 편 더 만들자라고 의견이 모아져 우리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더 제작되게 됩니다. 용자 시리즈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며 최종 빌런인 줄 알았던 울프 우르젝이 사실상 찐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되며 주인공 이상의 인기를 끄는 작품이기도 하죠. 골드런은 캡틴 하록의 오마주, 은하철도 999의 오마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힘을 잔뜩 주어 만든 용자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네요. 소찬이님이 부르신 오프닝 곡도 번안이 아닌 한국 오리지널 현지화를 통해 제작된 곡으로 추후에 다시 꼭 소찬이님이 재녹음해서 2절까지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힘을 내요 덕분에 프로젝트. 자, 그럼 캐릭터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인공 3인방 팽이, 솔개, 바우, 이들은 세계관 최고 개구쟁이들입니다. 물론 팽이가 멱살 접고 가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전작들과는 다르게 삼총사가 메인으로 이끌고 가는 스토리는 참신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드란, 누가 봐도 일본도를 차고 있어 당시에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여러 태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국내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인 걸 제외하고도 이 드란에게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용자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쌍둥이의 아빠. 울트라 골드와 합체해 황금 로봇 골드런이 되며 레온과 카옹을 연상케 하는 황금색 사자 카이저가 합체한 레온 카이저, 그리고 닌자형 비행 로봇인 스카이호크, 이렇게 3단 합체를 통해 그레이트 골드런이 됩니다. 와, DX 왕구로도 황금색 메끼가 참 멋져 보이네요. 강철엔 해적, 캡틴 샤크, 상어 모양의 전함으로 해적에 어울릴 법한 비주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골드런만이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찐 주인공 울프의 메인 메카이기도 한 로봇입니다. 기체형 로봇인 어드벤저와 하이퍼 모드를 변신할 수 있으며 변신 합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깨에 대포를 장착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입니다. 변신 후엔 해적이라는 컨셉답게 한 손엔 후크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백은 기사단, 제트실버, 스타실버, 드릴실버가 합체해 백은 합체, 실버리온이 됩니다. 황금 로봇 골드런답게 금이 있었다면 당연히 은도 있어야겠죠? 전체적인 느낌은 전작에 있었던 다간의 스카이세이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은빛 갑옷을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이쪽이 더 멋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추후에 추가되는 파이어 실버와 합체, 초 백은 합체, 갓 실버리온이 됩니다.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인공 캐릭터와 용자 시리즈 전반에 등장하는 로봇만 이렇게 대충 소개해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다음 남아있는 용자 2.5개는 또다시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분량이 넘사야.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합본 만들어야.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는 다음 용자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사실 가오가 넘쳐 흐르는 그 작품엔 로봇이 너무 많이 나와. 이해하시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